대법원 2022년 9월 7일자 2020마 5970 결정 사건명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있어서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중재 대상인 분쟁이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의 최후 주소를 확인한 것이 적절한 조회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중재 절차는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중재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므로 중재법 제22조 제1항 중재 요청서의 통지는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중재 판정의 취소, 승인 거부 또는 집행 불허 사유로 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38조 제1호 가목 한편 중재 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중재법 제4조 제1항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 연락 장소, 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 주소 등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되 중재법 제4조 제2항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등기 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중재법 제4조 제3항 다만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서면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회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여부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서 적절한 조회를 다 하였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가 입수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 등 분쟁과 직접 관련된 문서나 계약 체결 전후에 작성된 문서에 기재된 주소의 확인, 그러한 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연락처로의 연락, 최후로 알려진 주소지의 방문, 중개인이나 상대방의 대리인, 보증인이 상대방인 경우 주 채무자 등 계약 관련자에게의 문의 혹은 법인 등기부나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공부의 확인 등의 노력 여부도 적절한 조회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중재 대상인 분쟁이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채권, 채무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 증명 우편물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별표 2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제8호 라목 이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의 최후 주소를 확인한 것도 적절한 조회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22년 9월 7일 선고 2022-217-117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수의민이 위의민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의민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 및 위 권리에 관한 위의민의 이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위임 계약이 종료된 때. 민법 제684조 제2항은 수의민이 위의민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의민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이전 시기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 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따라서 위임 3으로 수의민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 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게 된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부진에 편입된 토지 매수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업무 처리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을 갑 회사 명의로 등기하기로 정하였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진의 토지에 관하여 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자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가 위 협약에 의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취득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갑 회사에 이전하여야 하고, 각 토지에 관한 갑 회사의 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협약의 종료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9월 7일 선고. 2022-223-778 판결. 사건명 배당금 청구. 상법 제462조의 3이 정하는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급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급. 상법 제462조의 3, 제1항은 중간 배당에 관하여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 배당 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 배당금 지급 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상법 제462조의 3이 정하는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중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 중간 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9월 7일 선고. 2022-228-05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사업 보고서 등의 제출인 혹은 감사인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인과관계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 보고서 등의 공시 혹은 그 공표 이후에 주식 가격의 형성이나 하락이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소극,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져 다시 정상 주가가 형성된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 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중 정상 주가와 실제 처분 가액 또는 변론 종결일의 시장 가격, 정상 주가와 실제 처분 가액의 차액 부분에 관하여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에 따른 손해액, 매수 가격에서 정상 주가 형성일에 주가를 공제한 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혹은 제170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추정되므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혹은 감사인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및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은 문제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가 손해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혹은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또는 문제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자료를 기초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추정 기대 수익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추정 초과 수익률 수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인지를 분석하는 사건 연구, 이벤트 스터디, 사건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손해액 추정 조항을 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 보고서 등이 공시된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보고서 등의 공시 혹은 그 공표 이후의 주식 가격의 형성이나 하락이 문제된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 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 정상 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처럼 정상 주가 형성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 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정상 주가와 실제 처분 가격 또는 변론 종결일의 시장 가격, 정상 주가와 실제 처분 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및 제170조 제3항이 정한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손해액은 매수 가격에서 정상 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대법원 2022년 9월 7일 선고 2022다 230165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1.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신의 대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 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신의 대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 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첫째,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의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 문제를 스스로의 경제력에 의해 해결하기 곤란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 생활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고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둘째,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49조의 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항 및 표준 임대차 계약서,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5호 서식,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위 규정들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출 채권자에게 각서를 교부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임차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공공주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제한적 열거 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위와 같은 강행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기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되고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2 제1항 임대인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의 사유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차권의 존속이 보장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 바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을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차권의 존속 보장을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 도모라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근본적인 내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 니은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 전환받을 권리가 있고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3 제1항 제1호 이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권 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조항인 바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권의 대위 행사를 허용할 경우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우선 분양 전환권을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된다. 디귿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은 경제력 향상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 필요성이 사라지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언제든 임대차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 용이하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게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항인 바 중도 해지권을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도 해지권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 2.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년 9월 7일 선고 2022-237-09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방조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불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타인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공동 불법 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2년 9월 7일 선고. 2022다 244-805 판결. 사건명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공유자 중에 1인의 단독 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 이때 가격 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 가격의 의미, 공유물 분할 시점에 객관적인 교환 가치에 해당하는 시장 가격 또는 매수 가격 및 그 산정 방법.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 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재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 관계의 발생 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에 1인의 단독 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이때 그 가격 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 가격이란 공유물 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에 해당하는 시장 가격 또는 매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 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시장 가격 또는 매수 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에게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2년 9월 7일 선고. 2022다 245-419 판결. 사건명 연차 수당 지급.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연차 휴가 일수 총 26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하고 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제2항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 휴가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 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 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 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 휴가 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대법원 2022년 9월 7일자 2022-537이 결정 사건명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수 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소수 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 청구서에 회의의 목적 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 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이하 임시총회 소집 청구서라 한다. 임시총회 소집 청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 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 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 소집 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성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 사항을 수정,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 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 청구서에 회의의 목적 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 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2년 9월 16일 선고 2017다 247589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 법익, 가해 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 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갑 등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병에게 매도한 다음 이동시켰는데 병의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들에게 구제역이 확산되자 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에게 살처분 명령을 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갑 등을 상대로 이동 제한 명령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갑 등의 이동 제한 명령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갑 등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